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연력학 4주차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연력학 1법칙, 즉 2장으로 들어갈게요. 2장. 제1법칙. 연력학 제1법칙은 1과 열의 등가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1과 열의 등가성. 값이 본질적으로 같다. 등가 또는 뭐 본질적으로 같다.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그래서 이게 본질적으로 에너지다 라고까지 유도가 돼요. 유도가 돼서 나중에 최종식으로 밀폐되는 시스템에서 저 성질을 이용해서 1과 열과 에너지 관계가 유도가 되는 최종식이 어떻게 되냐면, 시스템에 열이 들어가고, 미소열이 들어간다. 델타 Q가 들어간다. 그리고 열이 들어가면 이 시스템의 에너지를, 만약에 E라고 하면 시스템의 에너지는 증가할 것이다. 증가할 뿐 아니라 얘가 만약에 시스템이 팽창한다. 풍선처럼 팽창하면은 외부를 밀어내는 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보면 열을 넣어주면 일을 하고 그 차이만큼이 에너지가 된다. 내부의 에너지로 쌓인다. 또는 다른 말로 열을 100만큼 주면 내부의 에너지로 30만큼 쌓이고 외부의 일을 뭐 70만큼 한다.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1법칙이 유도가 돼요. 유도가 되는 걸 오늘 해보겠어요. 오늘 해보는데 그 전에 이제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열이 무엇인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과 열이 등가한다면 논리적으로 쭉 논리를 전개하면 여기까지 딱 떨어져요.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해보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 교재 1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일이 무엇인가. 2.1에 일에 대해서 work, 영어로 work. 우리가 일을 하며 살잖아요. work. 그래서 일의 정의부터 보면, 일의 정의는 지난 시간에도 얼핏 말씀드렸는데, 힘을 주어서 그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힘과 이 이동 벡터의 내적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두 방향이 일치하면 그냥 그 힘의 크기와 이동 거리로 하면 되는 거고, 이 각도가 있으면 이제 이 코사인을 해서 해야 되겠죠? 이거 내가 설명드렸죠. 이건 만약에 이제 힘을 이쪽 방향으로, 여기 뭐 질량이 있는데 얘를 밀었어. 힘 이쪽 방향으로 밀어서 그쪽 방향으로 x가 뭐 1m 이동했어요. 힘을 1뉴턴을 줬어. 1뉴턴을 줘서 1m 이동했어. 그쪽 방향으로. 그러면 1은 얼마나 했나요? 1은 힘 곱하기, 여긴 뭐 스칼라니까 어차피 방향이 같으니까 fx 이렇게 해서 1 곱하기 1 뉴턴 미터, 이거를 줄여서 1 뉴턴 미터를 주울이라고 불러요. 주울이라는 과학자 이름을 따서 1주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식을 정립하는데 사실상 결정적인 실험을 하는 사람이 주울이야. 주울의 실험.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1의 정의는 힘 곱하기 거리, 그 방향의 거리, 이렇게 얘기가 돼요. 이를 연력학적으로 정의하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재 4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시스템 외부에 교과서를 읽어보시면 이를 이제 일이 뭔지 말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요.
교과서에 몇 페이지죠? 지금 1의 연력학적 정의가 42페이지 나와 있어요. 그 노트에 좀 정리해 보시면 시스템 외부에 미치는 유일한 효과가 추를 들어 올리는 것이라면 시스템이 주위에 일을 한 것이다. 항상 우리가 시스템을 정하고 시스템이 아닌 부분을 주의, surrounding, 주의라고 했을 때 일을 한다 안 한다는 이 시스템과 주의와 일을 누구한테 주느냐 그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시스템이 밖으로 하는 것을 일을 한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플러스 값, 플러스 W 값 이렇게. 만약에 주위에서 밀어서 시스템으로 일이 들어온다 그러면 마이너스 값이죠. 들어오면 마이너스. 시스템이 뭔가 하면 플러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왜 그러냐면 뒤에 가서 이제 열에 대해서 할 텐데 열은 시스템으로 주위에서 시스템으로 열을 Q라고 합시다. 열. 일은 W라고 하고 열은 들어오는 것을 플러스로 잡았어요. 약속이야. 약속. 컨벤션이라고 해. 왜 이렇게 잡았냐면 아니 둘 다 에너지니까 둘 다 들어오는 걸 플러스로 잡든가 둘 다 나가는 걸 플러스로 잡든가 이렇게 해야지 왜 열은 들어오는 걸 플러스로 잡고 일은 나가는 걸 플러스로 잡아? 좀 일관성이 없죠. 일관성이 없어. 근데 왜 이렇게 잡았냐면 이 시스템은 주로 엔진이라고 생각해봐요. 엔진. 연력학이 발전한 게 이제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이런 거 하면서 그걸 해석하고 새로운 그 엔진을 만들고 할 때 연력학이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계 하시는 사람들은 기계 엔지니어들은 열이 들어오면 시스템에서 고온과합의 가스가 돼서 피스톤을 밀어 올리면서 바퀴를 돌린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열은 들어오는 걸 플러스로 잡고 일이 나가는 걸 플러스로 잡아야 효율이 항상 플러스 효율이 나오겠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이게 반대가 돼야 돼.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든지 열이 들어오든 일이 들어오든 다 시스템에 들어오는 걸 플러스로 잡아야 아니면 반대로 하든가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엔진 효율을 이탈하고 하면 엔진에 들어간 열분의 엔진이 하는 일, 엔진에서 나오는 거 이러니까 얘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플러스로 잡았고 시스템에서 밖으로 나가는 걸 플러스로 잡아야 효율이 플러스 값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건 약속. 논리라기보다는 약속. 또 영어로 컨벤션이라고 불러요. 컨벤션. 규약. 부호 규약. 약속. 컨벤션. 부호처를 어떻게 하느냐? 약속 또는 규약. 부호를 어떻게 매길 거냐?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떻게 매길 거냐? 이건 약속일 뿐이야. 논리적으로는 좀 허술한데. 그래서 일은 어떤 걸 플러스로 잡느냐? 시스템에서 외부로 나가는 것을 플러스로 잡자. 그럼 마이너스는 당연히 반대겠죠? 반대. 왜냐하면 우리 관심은 항상 이거 헷갈리는 사람은 엔진을 생각해. 엔진. 열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거니까. 일을 하는 걸 플러스로 잡고 열을 받는 걸 플러스로 잡아야 인풋분의 아웃풋이 항상 플러스 효율이 나오지. 마이너스 30% 효율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편의상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화공과 같은 경우는 무조건 들어오는 걸 플러스로 잡아. 거기는 이런 엔진 쪽이 관심이 아니고 지금 화학 반응이 관심이 있으니까 얘는 들어오는 건 플러스 나가는 건 마이너스 그렇게 잡아요. 화공과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주로 이제 기계를 만들고 기계의 효율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약속을 한 것뿐이야. 알겠죠? 그래서 부호 규약, 1의 규약은 시스템이 외부에 한 걸 플러스로 잡는다.
뒤에 가서 하겠지만 열은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플러스로 잡는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처음에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아 엔진의 효율을 플러스로 정의하기 위해서 했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별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을 정의했고 또 이 일의 부호 규약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주로 연력학에서는 밀도, 압력, 온도 이런 기본적인 물성 가지고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일도 저거를 힘 곱하기 거리인데 이것도 이제 만약에 힘이 위치와 이것도 이제 x의 함수라고 하면 이렇게 써야 되겠지. dx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힘이 일정하지 않고 x방향으로 바뀌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을 요 압력으로 표현할 수 있죠. 요 힘과 압력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F는 뭐야? F는 힘은 프레셔는 힘 나누기 단면적이니까 여기 얘 대신에 뭘 써주면 돼? P A dx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x 그래서 A dx가 뭘까요? 만약 A가 일정한 피스톤이라고 생각합시다. 여기가 단면적이 일정한 피스톤에 여기에 압력을 가해서 얘가 피스톤이 이쪽으로 이동했어요. 이렇게 이 안에 가스가 있었는데 가스의 압력이 높아졌어. 그래서 쭉 밀렸어요. 피스톤이 밀려서 요만큼 왔어요. 그래서 여기 dx만큼 이동했어요. 이렇게. 그럼 이 안에 볼륨이 늘어난 거죠. 요 볼륨이 d 볼륨이 단면적 곱하기 dx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ADX가 볼륨의 변화니까 DV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PDV. 이때는 이제 볼륨 미분, 적분. 그래서 일은 힘 곱하기 거리 또는 압력 곱하기 최적. 만약에 P가 일정하면 여기서 P가 만약에 일정하면 W는 그냥 PV가 되겠죠. 이렇게 등압 과정일 때는 PV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등압이면 P가 앞으로 빠져나오고 근데 등압이 아닐 때는 이렇게 안 되겠죠. 등압 과정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일을 압축일 또는 팽창일이라고 불러요. 팽창일 팽창할 때의 일을 팽창일. 만약에 저게 압축된다 그러면 압축일. 그래서 팽창일 또는 반대 방향이면 압축일. 그 시스템이 팽창하면서 외부에 일을 한다. 저렇게 이 안에 우리가 그 엔진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톤 실린더잖아요. 피스톤 실린더 안에 혼합 가스가 있고 걔가 이제 불꽃이 튀어서 팽창하면서 뜨거워지죠. 고온 고압이 되지. 그렇죠? 그걸 이제 열이 들어가서 고온 고압화 시키고 그 압에 의해서 팽창하면서 바퀴까지 구동력이 전달되는 거니까 그럼 팽창일 W 1에서 2까지 팽창하면서 벌어지는 일은 어떻게 되느냐? 적분 P, D, V 1에서 2까지 이렇게 쓰기로 이제 해요. 앞으로는 이 식이 저 식으로 발전한 거지. 이렇게 일반화된 거예요. 알겠어요? 팽창일 또는 압축일. 주로 우리는 이제 엔진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정의해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이걸 만약에 저 과정을 도표로 좀 표현하기 위해서 압력과 최적 도표로 해서 처음에 예를 들어 이 안에 압력이 2기압이라고 해봐요. 2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처음에 출발할 때 최적이 V1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처음에 연력 가격적인 상태는 여기야. 예를 들어 여기가 1m 3승이라고 해봐요. 좀 크네. 피스톤 치고는. 큰 피스톤이라고 생각해봐요. 큰 피스톤 계산하기 편하게 초기 볼륨이 1세제곱미터였어. 그리고 2바였어. 2기압쯤 되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는 얘가 이제 쭉 팽창하면서 2를 했다. 그래서 최적이 V2가 됐어요. V2가 2가 됐어. 2배. 이렇게. 그때 압력은 가정을 할 수 있어요. 가정은 압력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한번 2를 얼마나 했는지 계산하시오. 2바로 쭉 압력이 안 떨어지고 2바로 실제로는 이렇게 일을 하면서 떨어질 거야. 실제로는 이렇게 갈 건데 이제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 먼저 가장 쉬운 것부터 압력이 등압 일정한 상태로 쭉 밀었다. 그래서 최적이 바뀌었다. 그러면 1이 얼마인가? 이걸로 계산해야 되겠지. 이걸로 계산해. 계산하면 P가 일정하니까 그냥 P에다가 델타 V가 돼. 델타 V. P에다 델타 V. 그러니까 여기가 델타 V고 여기 이 높이가 P예요. 그래서 저 W는 이 면적에 해당해. 면적. 그죠? 면적. 그래서 2바가 2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그 다음에 면적 변화 2 빼기 1 이렇게 이만큼 여기는 1 곱하고 파스칼 그 다음에 미터 3승이 되죠. 그럼 이게 파스칼이 뉴턴 퍼 미터니까 계산해주면 뉴턴 미터 하나 없어지고 뉴턴 곱하기 미터 제곱이니까 뉴턴 미터가 되니까 주울이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10의 5승 주울 즉 200kJ만큼의 일을 한 거야.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 등압일 때는 만약에 밀었는데 최적이 변화가 없다. 제자리에 있다. 그러면 일을 안 한 거죠. 0이죠. 그때는 정적 과정. 이렇게 만약에 과정이 첫 번째 등압 과정으로 지금 피스톤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W12는 원래 인티그럴 PDV 12였는데 그냥 P의 V2 빼기 V1 또는 델타 V 이렇게 계산한다. 만약에 정적 과정이다. 최적이 일정하다. 정적 과정이면 DV가 0인 거니까 W12는 정적 과정이다. 최적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0이죠. 정적 과정이면 안 늘어나는 거니까 0. 근데 실제로는 이게 등압도 아니고 정적도 아니고 임의의 과정이 될 텐데 조금 비슷한 게 이제 등온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등온. 팽창하는데 온도는 안 변한다고 가정해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떨어져요. 등온 과정. 이렇게 등온 과정. 요런 그래프를 따라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등온 과정으로. 그래서 세 번째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1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1은 시스템에서 외부로 나가는 걸 플러스로 잡자 규약을 했고 즉 시스템에서 외부로 나가는 W를 플러스로 잡았어. 1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1에서 상태 1에서 상태 2까지 가는 1은 다음과 같이 PDV로 계산한다. 그래서 첫 번째 등압 과정일 때는 P가 일정하니까 그냥 W는 P 곱하기 최적 변화 이렇게 쉽게 계산을 해준다. 만약에 정적 과정이면 최적이 안 바뀌었다는 소리니까 1은 0이다. 최적 변화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게 DV가 0이니까 세 번째 등온 과정 그러면 저 안에 있는 가스가 이상기체라고 가정하고 이상기체 시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걸 이제 설명하려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MRT 또는 지금 M 어떤 가스 안에 M이 일정하고 그 안에 공기라고 하면 공기의 R은 일정하니까 기체 상수는 일정하니까 저걸 달리 쓰면 PV 나누기 T는 MR로 일정해요. 일정. 그래서 상태가 처음에 상태 1이었는데 거기에 열을 가해서 상태가 달라졌어. 그러면 처음 상태가 T1, P1, V1인데 여기에 열을 가한다거나 해서 온도도 올라가고 압력도 변하고 체적도 변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T2분의 P2, V2 이상기체라면 이걸 만족하겠지? 이걸 만족해요. 그런데 만약에 등온이면 등온 과정이면 T1과 T2가 같다는 얘기니까 등온 과정에서는 P 곱하기 V가 일정하네요. 일정해. 자, 그러면 등온 과정에서 이식 계산해야 되는데 P가 일정한 것도 아니고 P 곱하기 V가 일정하니까 PV가 일정하니까 요걸 적분하려면 P를 V로 표현을 해야 되겠지. C 나누기 V 이렇게. 그래서 C는 일정하니까 앞으로 끄집어내고 V분의 1 dV 이렇게. 이해됐죠? P가 등온 과정일 때 한해서 PV 등온 과정이면은 PV는 일정하니까 이렇게 되죠. 1에서 2까지. 그러면 C 이게 뭐야? V분의 1을 V에 대해서 적분하면 X분의 1을 X에 대해서 적분하면 뭐죠? 로그죠. 로그 X. 만약에 1, 2라고 하면 이것은 로그 X1, X2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것은 로그의 V1분의 V2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제 상태 1에서 상태 2로 가는데 압력이 일정하게 밀면서 일을 시키거나 뭐 이동이 아예 안 되면 일은 제로고 등온 상태를 유지하면서 민다. 그러면 그때 이 면적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그러면 실제 일은 등압이냐 등온이냐 저 세 가지 범주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일은 등온도 아니고 등압도 아니고 이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더 아래에 갈 수도 있어. 이렇게 아래. 그래서 두 가지 과정을 더 설명을 드리고 이 세 번째 강의를 마쳐야 되겠는데 이상기체가 팽창 과정을 거치면서 일을 할 때 그 일을 계산하라. 그러면 여기 말한 대로 등압으로 일할 때는 그냥 최적 변화 곱하기 그 압력. 정적일 때는 일을 안 하는 거죠. 최적 변화가 없으니까. 등온일 때는 아까 말한 대로 W12는 저렇게 계산해 보면 C의 로그 V1분의 V2. 근데 C가 뭐야? C가 P1 V1이지. P1 V1의 로그 V1분의 V2. 이렇게 해서 초기 압력, 초기 최적 알고 팽창 얼마나 했는지 알려주면 일이 얼마나 외부로 했는지 계산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등온이 아니고 단열로 가정하고 1에서 2까지 변하는데 열은 가하지 않고 그냥 고압 상태에서 쭉 팽창을 한다. 단열 과정이다. 라고 가정할 때는 단열 과정에서는 PV의 K승이 일정해요. 일정. 이건 다음 시간에 더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K는 CP 나누기 CV라고 해서 B열비 이건 정압비열 다 물성이에요. 물성. 공기의 정압비열은 얼마? 이건 정적비열. 그 B를 B열비라고 하는데 단열 과정이면 PV의 K는 일정. 이렇게 돼서 저 1을 구할 수 있어. 어쨌든 단열 과정일 때 이거 지우고 다음 시간에 여기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이를 W12는 인티그럴 PDV에서 P가 이렇게 되니까 P는 V의 K승분의 C가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C하고 인티그럴 V의 K승분의 1 dV 이거 적분해야 돼. 적분 어떻게 하지? 해봐요. 적분하면 어떤 식이 나오겠지. 이렇게 단절 과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제 과정. 이 모든 과정이 아니고 실제 과정은 약간 어긋날 수 있잖아요. 실제 과정. 이걸 우리가 폴리트로픽 과정이라고 불러요. 폴리트로픽. 주로 이제 이 실제 과정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겠지. 뭐 엔진을 설계한다거나 할 때, 연력학적인 해석할 때. 이때는 실제 과정을 설명하는 PV의 식이 뭐냐면 PV의 K승이 일정이 아니라 어떤 다른 지수. 이것과 약간 결이 다르니까 요거 해서 요 지수 이걸 폴리트로픽 지수라고 불러요. 폴리트로픽 지수라고 불러. 그래서 뭐 이게 공기 같은 경우에 비열비는 1.4인데 뭐 폴리트로픽 지수는 뭐 실험을 해보니까 1.2가 나왔다 또는 1.3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여기에 대입해서 이 식에 대입해서 적분해서 구하면 이론적으로 그 과정에 대한 팽창률을 구할 수가 있어요. 요약하면 PV 선도상의 출발점이 여기라고 하면 여기가 V1, P1에서 출발해서 이제 나중 V2까지 가는데 이렇게 정압, 등압 과정이 있을 수 있고 2번 정적 과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등온 과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단열 과정이 있을 수 있고 단열은 이제 기울기가 좀 다르겠지. 단열 과정 4번 그다음에 폴리트로픽 과정 뭐 요게 요 사이에 올 수도 있고 5번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그 과정의 아래에 있는 이 면적이 W다. W. 그게 1이다. 이게 팽창 1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1을 정의를 했지 압력을 줘서 그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이걸 힘을 줘서 그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곱 힘 대신 압력으로 바꿔주면 압력을 가해서 이동한 최적 변화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거를 이제 5가지의 과정에 대해서 해보면 정적일 때는 그 아래 면적이 되고 정압일 때는 제로가 되고 등온일 때는 이렇게 된 그 경사면의 아래 면적이 되고 그 다음에 단열 또 뭡니까 폴리트로픽 다 그 아래 면적이 되는데 계산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계산하는 걸 좀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일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일과 열이 본질적으로 같다, 이퀴벌런트하다, 등가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사이클에 적용하면 연력학 제1법칙이 깔끔하게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열을 주면 열은 시스템의 에너지를 높이고 또 외부에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식이 얻어져요. 델 Q는 D 더하기 델 W.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을 식으로 표현한 건데 다음 주에 5주차 강의에서 이걸 유도하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연력학 4주차 세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